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또는 그 기간 동안에 또는 끝난 직후에 의외로 가족 간의 갈등, 특히 그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또 신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쯤에는. 근데 원인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랜 그 시간 동안 이런 유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고 그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제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변화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잖아요. 순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응함으로써 그런 명절이나 이때 정말 화목해야 될 가족, 화목해야 될 부부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제 생각보다 좀 더 좋은 의견,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연휴 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들을 세울 때 꼭 아내와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에 사실은 상의를 안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여보 몇 월 며칠 날 시골 내려가고 며칠 날 올라오고 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돈은 얼마나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냥 통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때마다 아내가 조금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평소에 그냥 에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그냥 참고 간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것도 느끼지도 못했지만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이제 아마 봐오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설마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무슨 가부장적이야. 나는 정말 아내에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권위적이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보수적이라고? 이거 무슨 보수적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또 이게 꽉꽉 막힌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제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절이나 또 무슨 큰 일 같은 거 결정을 할 때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화나고 슬픈 일이에요, 이게. 명절에 부부 갈등에서 아내와 일정을 스케줄을 상의하는 순간 부부 갈등의 50%는 사라진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 되면 이제 이런 좀 특별한 음식들을 하잖아요. 음식은 누가 하나요? 보통 아내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남자가 사사건건 개입하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명절 되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자녀들도 오고 또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님도 뵙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아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리고 또 여자가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와서 20년 30년 됐으면 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남자보다 뻔히 다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남자가 다시 개입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 화나겠어요. 이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 만드는데 절대 여자들이 음식 만드는데 개입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대신 도와주는 건 열심히 좀 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하려고 노력은 해요.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삶으면 뒤집어주기도 하고 전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좀 뒤집어지고 옆에서 그 다음에 설거지도 좀 해주고
또 방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열심히 하되 음식을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이렇게 직접 개입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 개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씨앗은 엄청 줄어들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가 집안을 동등하게 방문을 좀 해라. 요새 이런 거는 젊은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를 갔으면 장인 장모 집에도 당연히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세대만 하더라도 뭐 저만 그랬나요? 이게 잘 안 챙겼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어서 특별히 가볼 만한 데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 꼭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이번 명절 때 어디 가고 싶은 친척집이나 오빠 집이나 언니 집이나 동생 집 혹시 없어?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건 가봐야 되고 이건 기본 룰이잖아요. 보통 명절은 남자 집안 쪽에서 많이 세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남자 집안의 부모님 집을 먼저 가고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남자 집안 쪽으로 오잖아요. 큰형님이 계시면 큰형님 댁으로 가고 큰 누나가 있으면 큰 누나 댁으로 가고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여자 집안을 먼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아내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요번에 명절 때 혹시 가고 싶은 또 뵙고 싶은 그런 혹시 어른들이나 친척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꼭 그곳을 방문을 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표현을 꼭 해라. 근데 이게 남자들이 잘 안 되긴 해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 표현은 이게 말로 천냥빚 갚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보 고생 많지? 이거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아.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도 힘든데 당신 오죽하겠어? 이렇게 고생 많지? 이렇게 감사 표현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그리고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면 좀 늦어요. 명절 중간중간에 음식 만들 때, 손님 뭐 접대할 때, 또는 어디로 이동할 때, 이럴 때 감사 표현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이 말 한마디에 조금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되긴 해요. 그런데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빈말이라도 살짝 스쳐가듯이 여보 고생 많지? 아이가 늘 당신한테 감사해. 이렇게 한번 좀 낯뜨겁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센스 있는 남자라면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연휴가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연휴 마지막 날은 아내에게 온전한 휴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줄을 빡빡하게 5일 내내 4일 내내 짜가지고 아내 그냥 고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에 돌아가는데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새는 또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또 맞벌이를 안 하고 은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여자들은 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요. 남자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명절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후유증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자들도 심한데 여자들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명절 연휴 하루를 놔두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 아내에게 온전한 휴식을 집에서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테레비를 보고 싶으면 테레비를 보고 그냥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하도록 온전한 휴식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센스가 좀 남자가 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낯뜨겁긴 해요. 제가 이게 별로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올해부터는 저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이런 대명절 때 가족들하고 정말 특히 아내하고 지옥 같은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말실수 또 행동 실수 이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부부간에 정말 그 갈등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말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음 이렇게 가슴 활짝 열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게요. 아셨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그 시골에 어머님이 계셔서 이제 내려갔다 올 건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얼굴 뵙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